제가 이 인터뷰 요청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우주 상향을 할 수 있는 법칙을 제가 만들어 본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 지원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모의 지원을 볼 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거품도 있고 또 실제 컷보다 낮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어느 한마디로 어떻게 봐라라고 얘기는 하긴 되게 어렵긴 한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모의 지원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모의 지원은 최초 합격자 여부를 잡는 데 굉장히 좋아요. 표본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뭐 지원자 상위 50% 안쪽에 있으면 어지간하면 최초 합이 뜨거든요. 그래서 지원자 상위 50% 있는 거 확인을 해서 네가 그 안에 있으면 실제 이게 폭발을 한다 할지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는 이게 입시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정시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상향을 통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제 의견 드리냐면, 물론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상담을 하진 않지만 제가 이 인터뷰 요청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우주 상향을 할 수 있는 법칙을 제가 만들어 본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뭐 어떤 분석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점수가 3개가 뜹니다. 뭐 적정, 소신 뭐 점수가 뜨는데 맨 밑에 있는 소신 점수 부분에 내가 있거나 맨 밑에 있는 소신 점수 부분에 내가 있고, 그리고 모의 지원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배터리 칸수라고 그러잖아요. 배터리 칸수가 3칸이면 2개 조건이 부합하면 한번 그 모집 단위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전국에 있는 한 5천 몇 개 모집 단위를 다 전수조사할 수 없지만 몇 개 모집 단위를 해보니까 무슨 분석기의 소신 지원 점수랑 실제 펑크가 났을 때 그 점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꽤 유사하게 맞는 경향성이 보여요. 그래서 상향을 하고 싶다. 이건 제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라고 한다면 2개의 자료를 그렇게 콜라보해서 사용해 보시게 되면 나한테 운이 좋으면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합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최초 컷을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합격자들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컷이라는 건 실제 최초 컷을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모의 지원 최초 컷을 통해서 실제 컷을 예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경영학과가 있고 영문학과가 있고 신학과가 있어요. 모의 지원 컷은 신학과가 제일 낮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경영학과의 최초 컷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가면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입출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 컷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최초 컷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의 모의 지원 최초 컷은 실제 갔을 때는 좀 떨어질 확률은 높아요. 근데 떨어진다는 게 또 점수책에 따라서 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진짜 모의 지원 컷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학과 예비 1번이야.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합격이 어려운 구조라.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내가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현재 모의 지원 컷을 믿으면 안 되고, 어차피 거기에는 예비도 안 될 것이고 추합도 안 될 것이고 펑크 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 왜냐하면 중하단 모집 단위가 펑크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모의 지원 하다가 불합격이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그 위에 모집 단위에서 불합격자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펑크가 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 학과 위 어느 학과 중에 어디가 펑크가 나겠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입학의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학생들을 뽑을 때 환산 점수가 보이거든요.
그럼 600점대부터 시작하는 환산 점수가 갑자기 앞자리가 달라진다. 그럼 대학들이 고민을 해요. 이걸 과연 이 학생을 선발해야 되나? 그럼 일정 점수가 딱 떨어진 순간 선발을 안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SNS나 수험생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느 대학에 어떤 성적에가 붙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 반달도 안 돼서 이슈화가 돼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펑크라는 것도 저는 각 대학들별로 펑크가 났을 때 요 점수까지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준선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연대 같은 경우는 710점 정도? 올해 기준으로 710점인가 700점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네, 환산점수 기준으로 그 정도 안쪽이면 한번 써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환산점수로 390점 정도면 그 점수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 대학들이 충원까지도 고려했을 때 써볼 만하다라는 거지. 펑크가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꼭 그 학생 선발할 의무는 없거든요. 모집 요강에 수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단서 조항도 있고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그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2월 말에 추가 모집을 해버립니다. 아예 다시.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그 학생을 뽑는 것보다 추가 모집을 해도 모집 정원이 작고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충원하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펑크라는 것도 사실은 입학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라서 펑크가 생각만큼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펑크 라인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자, 입학처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요즘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생재수는 좀 말리는 편이라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 애들이 2009 개정교육과정 애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2015 개정교육과 애들은 자유학년제를 1년 경험한 애들이고 또 지식의 습득보다 지식의 활용을 했던 애들이라서 학습량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심약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애들보다 좀 심약한 부분이 있어서 얘들이 그냥 소속감 없이 공부했을 때의 불안함.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2009 개정교육관 이전 애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생재수해도 잘 버텼는데 지금은 애들이 좀 심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뭐 하나 붙여놓고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도움되지 않나 해서 물론 요구하면 상향을 다 잡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안전하게 최소한 미니멈 1개 정도는 쓰고 하나는 통상적인 추가 합격 범위, 하나는 만에 하나 펑크가 났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좋지 하나 최초합 둘 다 상향은 좀 요즘 제가 안 쓰는 카드라 요구하면 제가 하긴 합니다만 좀 말리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애들이 이거 모의점 뽑아서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2,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자꾸 애들이 모의점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공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년도 입시 결과 표원들을 통해서 이게 재환산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수를 다 보지 못했지만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느낌은 좀 높아요. 컷이. 작년, 재작년 봐도 이게 모의지원보다 좀 높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단지 이제 이건 우리가 그냥 공교육 쪽에 상담받는 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볼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신뢰도나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다른 어차피 그분들도 입시를 많이 하신 분들일 테니 그분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전략을 우리가 청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관점으로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